2부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창 보고 누가 들어오셨나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말씀드렸나요? 나진희 씨님 아까 말씀드렸고, 유원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태찬인생님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또 누구십니까? 홍대희님 들어오셨네요.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홍대희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뭐 돈 벌어 가시면 될 거예요. 직접 이렇게 하셔야지. 뭐 어디 누구한테 말이죠. 의지해가지고 말이죠. 아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돈 버시려, 여러분들 스스로 돈 버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말이죠. 이 강의를 들으시면, 1년에 몇천 프로의 수익이 생긴다. 이거 안에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런 데는 없겠죠, 그죠? 만약에 그런 데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젊어 아주 나쁜 놈 새끼라고 욕을 하시면 대놓고 사태질해도 괜찮습니다. 네, 보면은, 윤복현 우리 부회장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곽춘건님이신가요? 네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떡갈비님 들으셨네요. 반갑고요. 주여사님 들으셨네요. 다음에 정종민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황소님 들으셨네요. 반갑고요. 전원기님, 네, 감사합니다. 네, 됐고요. 자, 오늘 보니까 참 이게 권리 신고만 한 경우에 가지고 이거를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천상 1월 26일로 좀 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저는 일부에서는 마지막에 뭡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예. 물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부 방송에 대해서. 앞으로 올라갈게요. 보시니까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죠? 그거 이전 이후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때입니다. 그 이전에 했느냐 이후에 임차권 등기 했느냐. 여기 따라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경매 기입 등기를 이전에 하였다 하더라. 그러면은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 수 있다. 그지?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만 등기된 것에 대해서 신경 쓴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잖아요. 경매 신청 법원에서는 여기에 요이 땅 하는 거예요. 경매 기입 등기된 거. 우리가 부동산,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은 임의 경매, 강제 경매에서 날짜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게 기입 등기된 날짜예요. 그럼 법원에서는요, 요 기입 등기된 요때까지만 등기부상의 어떤 권리 내용에 대해서 팍 째려보는 것이 그 뒤에는요, 너 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써버려. 그러면 기입 등기, 압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어떤 등기 행위를 했다. 그럼 이런 등기 행위란 자가 나름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는 아한테 젖주지 가만히 누워 잠자는 애한테 일부러 입 벌려가 젖줍니까? 젖 안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입 등기 이후에 등기하였던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입 등기 이후에 등기하였는데 지가 액션 취하려면은 말 그대로 액션 취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채권계산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냐 이후냐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되는 것이 5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이 5가지 사례가 전부 다 보면은 집행법원 입장에서 봐가지고 과연 저 사람이 경매 절차 상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지위를 가지는가? 이해관계인으로 지위를 안 가지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봐, 당신 채권계산서 제출했어?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 그걸 가지고 있다 이거죠. 알았어. 내가 등기했다 이거지. 알았어. 언제 했는데? 기입 등기 이후에 했던 알았다니까, 이 사람은. 그때 법원에서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는 전혀 신경 안 쓴다고 그랬죠. 이거 보시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신경 안 써요. 하든지 말든지. 알았다 이거지. 등기 안 됐대. 알았다 이거죠. 알았어. 이 사람도 배당 안 했어. 담보가니까 안 했어. 알았어. 배당 안 해줘요.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이번 2부에서는 말이죠.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대요. 안 해도 되는 자가 있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배당표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하고 선순위, 전세권, 요 2가지만 잡으면 돼요. 우리가 나머지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걔네들은 배당을 받든 말든 찰자에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가압류돼 있거든요. 건전한권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야, 저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 받아갈까?
그런 오지랖들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야, 저당권자가 10억 설정했는데 과연 얼마를 그거 내가 알아 뭐 할 건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 여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사건에서 보면은 딱 보는 순간에 요거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그런 사안인가 아니면 에이 그 우리 금방 뭐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도 모르는 거야.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도 모르는 거야 봐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상당히 역겹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시청자 이걸 탈퇴하실지도 몰라요. 탈퇴하시면 탈퇴하십시오. 그런데 찍어 먹어봐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그러면서 말이지 경매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할게요. 배당 요구 정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누구냐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전이죠. 이제 조금 전 경매 기입 등기 이후인데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자, 이번 52강에서 1부와 2부 방송에서 말이죠. 즉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뭡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이냐 이후냐,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이냐 이후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죠? 일단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경매 기입 등기된 그 뒤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잡히고 그러니까 요번에 배당 요구 관련해 가지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건전한권 설정했대요. 그러면요. 집행법원에서는 어디까지만 신경 쓴다고 그랬습니까? 경매 기입 등기까지 요때 등기 사항만 신경 쓴다고 그랬죠. 그죠? 이때 보니까 요때 이 별표가 경매 기입 등기된 날짜입니다. 요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신경 쓰는 거야. 그럼 집행법원에서 보니까 이때 저당권 설정됐구나. 알았어.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또 이제 또 조금 이따 부연 설명 드릴게요. 두 번째 보니까 또 나오네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가압류. 또 뭐 나올 거야. 또 경매 기입 등기 나올 겁니다. 또 나오잖아요. 또 여기 또 3번 나왔죠.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 배당 요구 안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당연히 배당권자라니까요. 또 보니까 이제 후순위 전세권. 예? 후순위 전세권.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 기입 전입니다. 전이에요. 전인데 경매 기입 등기를 떼기 전에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자 채권액이 10억이잖아요. 10억. 그죠? 10억인데 이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 만약에 편의상 갑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채권액이 10억인가? 10억일 수도 있지만 10억에서 빵원입니다. 이런 땡기는 한 푼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배당표를 확정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배당기일 날 배당을 실시를 한다고. 그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설정 최고액이 10억인데 말이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했네. 제가 알기로는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표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법원에서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건전한권자한테 다시 송달 등을 통해 가지고 당신 채권액이 얼마나 말이지 짜증나 죽겠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액을 확정시키지 않겠는가. 또 두 번째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일 전에 가압류 등기 있잖아요. 가압류 같은 경우는요 보면요.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가압류권자에서 가압류되면요. 가압류 청구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청구액이 만약에 1억이야. 그럼 실제 가압류권자 채권액이 1억이다? 그럼 그렇게 단정시키면 안 됩니다. 청구액이 1억인데요. 실제 이 사람 채권액은 단돈 1,000만 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법원에 좀 짜증나겠죠. 아우씨 하면서 말이지. 해봐 얼마야 해가지고. 또 3번도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법원에 짜증을 안 내요.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임차권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임차인 이름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짜하고 보증금하고 임차권의 설정 범위 있잖아요. 그죠? 5개 부동산 등기부등본서 딱 나와 있잖아요. 나오니까 집행법원에서 또 있구나. 나와 있구나. 당연히 배당 해준다는 것이죠. 또 후순위 전세권은 뭐냐니까 소위 말소 기준 권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 별표가 말소 기준 권리를 치자 이거예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네, 전세권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전세권도 보면은 이게 경매 신청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단서를 단다, 여기다 보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후순위 전세권입니다. 그죠?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 해가지고요. 전세권자가 뭐 김계똥이다. 그죠? 김계똥이다. 전세권 설정 금액이 얼마다, 1억이다. 전세권 설정 기간이 어떻게 된다.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어떻게 된다. 다 등기부등본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3번 같은 경우처럼 임차권 등기다 뭐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죠. 그 집행관 또 저기 법원에서 보니까 있구나. 그 확정일자 언제 받았구나 알잖아요, 그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후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후순위 전세권은요, 요 별표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으로 보자 이게 좀 여기에 저당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전세권 따라서 죽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데 등기부등본 보니까 전세권자 누구고 전세 금액이 얼마고 말이지, 전세권 설정 날짜가 언제고 등기부등본상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뭐다 법원에서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요 제가 요 방송 끝나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 전세권자, 그죠?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뭐 제가 볼 적에는요 3번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건전한권이다 뭐 가압류 등기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거죠.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간혹 가다가 저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요 해당표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경매 정보지 회사에서 그걸 막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 왜 봅니까? 회사 전에 맞지도 않은 거 그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압류 청구액이 1억이 돼가지고 실제 이 사람들이 채권액이 1억이냐 1억일 수도 있지만요 빵원일 수도 있다니까요. 상당히 유동적이라고요. 근데 배당표 작성한다. 경매 청보지에서 배당표 작성한다면 가압류하면 가압류 청구액 그걸 기준해서 배당표를 작성하더라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해가지고요. 당해산의 일반 조세에서 정말로 과한 것은 몇 억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배당표에 반영을 못 시킨다고. 배당표에 그런 반영을 못 시키는데 그거 왜 보냐고.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부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경매 정보지에 작성한 예상 배당표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마세요. 예? 눈 나빠집니다. 예. 그죠? 그러시고 일단, 뭐 저당권자 받든지 말든지, 가압류권자 받든지 말든지. 어쨌든 이런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경매시 매각으로 다 말소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고 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후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 당연히, 소멸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따라 죽는 거야, 봐가지고. 요 3번 같은 경우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다.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죠?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 보니까 임차권 등기 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니까, 이거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줬다 했고,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뒤에 이렇듯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대항력은 소멸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를 기준해서 먼저 전입신고한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를 따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보니까 여기 있네. 대항력이 있어요. 배당 순위는 여기 1등이고 여기 2등이 돼버려요. 그죠? 이러다 보면 결과는 지금 뭐다 이게.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전세금을 전액다 못 받았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등기 나눠보면 찬찬히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경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이 왜 실수하시느냐 보니까 그걸 잘 안 보이는 모양인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매 사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뭐가 그리 급한고 황천길 먼저 가라면 독한 소리죠. 그죠? 황천길 이제 빨리 가라면 이제 빨리 안 갈 긴데 맞지 않습니까? 죽으라 하면 누가 뭐 빨리 죽으라 하겠습니까? 근데 뭐가 급한데?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봐가지고 천천히 보시면 되잖아요. 그지? 심지어 제가 요 내용은 아마 오늘 시간 관계상 사례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말이죠. 권리 신고만 하였습니다.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에다 배당을 철회를 해버렸어요. 이런 사실관계는 말이죠.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제가 옛날에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닥클럽에서 박사 방송, 라이브 경매 방송을 진행할 적에 이렇게 아주 모난 소리를 했습니다. 눈이 액세살인가? 눈은 뭐 용도가 뭡니까? 눈 화장하라고 아이섀도우인가요? 눈 화장하라고 붙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봐가지고
눈으로 얘가 권리신고 했나? 또 배당 요구 철회했나? 눈으로 보고 머리는 뭡니까? 빠마라고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죠? 봐가지고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이거 입찰 들어가야 돼 말이야. 여기에 판단을 해란 말이야.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는 거야 봐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실수하신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특정인을 이런 방송에서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특정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 보면 이제 딱 나오잖아요. 이제 배당 요구. 여기까지 배당, 이것도 이제 저당권자가 배당 신청한다, 배당 철회한다 그런 경우는 주다 깨나도 없어요. 지가 채권 배당 받고 나가야 되지, 그죠? 가압류권자가 배당 신청한다, 배당 철회한다. 배당 신청에 배당을 철회를 하든지 말든지 낙찰자에 나하고 관계없어요. 왜? 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경우는 경매시 매각으로 다 죽어버린다니까. 자기 채권액을 전액 다 받고 못 받고는 2차기적인 문제, 낙찰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럼 여기서 배당 요구 철회는 어떤 경우냐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 선순위 전세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 참여하시기 직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 정말로 찬찬히 보시고 또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매청부지 보시면은 되면 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작성한 거 우리가 다 경매청부지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게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말이지 지가 배당 철회했다는 것은 그거 진짜 바보 멍텅구리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죽으나 사나 배당, 그것도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어쨌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배당 요구 철회를 할 수 있는 소위 배당 요구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낙찰자를 골탕 먹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 낙찰 받았다 그러면 쟤가 나를 골탕 먹였으니까 나는 쟤를 골탕 먹이는 방법 뭐지? 그럼 내가 저 사람 보증금액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안 주면 되지. 그거는 그런 안 주면 되죠. 핀트가 틀려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배당 요구 철회는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이 배당 요구 철회하셨다. 보니까 배당 요구 철회를 하는데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철회를 할 수 있답니다. 이거를 말이죠.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편의상 A라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어요. 편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했다 치자 이거죠. B 저당권자 이렇듯이 임의 경매 신청했습니다. 이게 A가 어떻게 법원에다가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신청했어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를 이렇게 지정 공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요때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아니면 또 배당 요구 종기를 경고된 그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서류 제출하는 건 이 사람 마음이니까. 그죠? 당신이 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했노? 그러니까 따지면 뭐 할 겁니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다 이게 이 사람이 왜 배당 신청했다가 왜 배당 요구를 철회를 했을까요? 그런 막대기 같은 생각까지는 안 돼요. 와가지고.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경매 물건 바라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법원이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철회했네. 거기서 어떤 스타트 라인을 해서 여기 땅에서 치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사람이 배당 받을 수도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 철회를 왜 했을까요? 배당 철회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그런 사람 진짜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1번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철회했고 2번 누가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철회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요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포함해서 그 이전에 배당 요구를 철회를 해라. 그러면 만약에 2번 배당 요구 종기일이 경과된 그 이후에 배당 철회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받아줘요. 서류는 다 받아준다니. 근데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효력이 없으면 만약에 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잘 들어보세요.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자체에 대한 철회를 했다. 이게 나 안 받을 거라 이게. 그럼 너 어떡할 게 됐나? 낙찰자한테 내가 완전히 이제 옴탱이 다 씌워볼 거야 이제. 그건 그 임차인의 생각이지.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했어. 그럼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으면 너 있잖아. 이때 배당 요구 했지. 그럼 네가 배당 받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 그럼 역시 마찬가지 배당 요구의 철회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이 배당 요구 종결 포함해가지고 이전에 배당 요구 철회를 하여야만 된다는 거거든. 예,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고 두 번째가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기 또 나와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시면서 관찰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딴 건 없어요. 그래서 뭐 혹자들은 보니까 뭡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봐가지고 뭐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고 뭐 저당권 있을 적에 배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이 압류가 말숙인 이거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낙찰자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어요. 봐가지고 또 이런 경우 보니까 무슨 뭐 동순위에 의한 비례배당하고 뭐 차순위에 의한 흡수배당하고 뭐 순환배당에 의해서 뭐 어쩌고 유튜브 상에서 보니까 뭡니까 배당표에 대해서 막 상당히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그런 채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딱 들어가서 보고 1초 만에 나와버립니다. 왜? 여기 이런 배당표 작성에 대해서 고민은 누가 하면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합니까? 집행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담당 경매회에서 고민하는 것이지. 경매회장이 고민하는 것은 내가 만다고 저기 하면서 순환배당, 흡수배당 말이지. 머리도 좋지 않은다 말이지. 맞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결국 뭐다 이게 나와 관계 있다? 없어요. 없으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뭐냐면 이때까지 배당치를 할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선순위 전세권자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내가 입찰할 당시 있잖아요. 그죠? 입찰할 당시 난 매각 물건 맹세서에 의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역전되었다더라. 이랬을 때 때려봐서 내가 매각 물건 맹세서 작성에 엄청 중대한 하자다에 가서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라든지 이런 액션을 취해가지고 내가 때려는 봐서 어떤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만 내가 알면 되는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특히 안종현 경매TV 채널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상당히 경매 지식들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요, 막 있는 겁니다. 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 끌어안고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경매정보적으로 딱 본다 했을 때, 얘가 나와 관계 있다 없다 없어. 개무시해버려. 다 떼어내버려야 돼.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바라보시면요, 훨씬 더 접근하시기에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우리 1월 언제입니까? 26일이죠. 수요일 날에는 말이지요. 1월 달은 1월 26일 방송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 연휴니까 아마 2월 달에는 2월 달 방송이 2월 7일 날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채널에다 공지를 해 놓을게요. 어쨌든 1월 26일 날 53강에서는요, 권리신고서만 제출한 사례, 그 이하 여러 가지 어떤 경매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